자, 기초학생들의 유형별 특징과 과학적 팩트. 자, 들으실 때 절대로 눈으로 먼저 쭉 읽지 마시고 제 말 속도에 맞춰서 눈 텍스트 따라가 주세요. 훨씬 좋습니다, 그게. 늘 이야기 드리지만 귀로 들으면서 영상 멈추지 마시고 쭉 쓰면서 들으세요. 손으로 쓰면서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 만약에 이해 안 되거나 놓친 데 있으면 다시 들으시는 거 권장합니다. 그게 훨씬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한 1년, 2년 공부를 제대로 하셨다면 일반적으로 이제 뭐 트위터, 요즘 X죠, 가벼운 커미션 같은 것들은 좀 받을 법도 한데 가끔 한 통 들어오지만 이게 유지가 잘 안 돼요 정도의 레벨이시거나 아예 못 받으시는 분들도 많죠. 근데 그런 분들은 보통 시간이 가도 조금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내용은 4페이지부터인데 이 내용들 다 익히셔야 이제 뒷내용 들어오실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대부분 기초학생들이 공부 기간하고 되게 무관합니다, 사실. 그래서 1년을 하든 5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수준도 사실 거의 다 비슷하고요. 방식도 비슷해요. 그래서 시간이 의미가 없어요. 방식이 바뀌어야 되고 방법이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완전히 조금 더 황골탈퇴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수년 흘러도 학습이라는 것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찔끔찔끔 나아진다고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찔끔찔끔이 너무 느려, 사실. 본인은 이제 초보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이 관찰력, 시각, 인지력, 시지각이 조금 발달을 덜해서 내 그림하고 잘 그리는 사람들의 그림이 어느 정도의 레벨 차이인지 잘 모르세요. 잘 그리는 사람들의 그림을 봐도 관찰이 잘 안 되고 이게 어느 정도로 그려진 건지 어떻게 그려진 건지 잘 모르세요. 진짜로.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수치로 본다면 잘 그리는 사람 그림에 20가지가 들어가 있으면은 이 초보분들이 볼 때는 한 두세 가지밖에 안 보여요. 와, 진짜 잘 그린다, 이것도 그리고 이것도 그리네 라고 하는데 그 뒤에는 17가지에서 18가지가 더 있는 거죠. 전혀 안 보입니다, 이 요소가.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서 내가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잘 그리는 사람 레벨이 3000인데 한 달에 10씩 늘고 있는 거예요. 한 달에 10씩. 한 달에 10씩. 그러니까 너무 멀었죠, 사실. 이렇게 하면 진짜 100년 그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보통 이제 학습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제가. 왜냐면 나중에 현타가 너무 많이 오거든. 중요한 포인트는 이 그림 학습이라는 것을 감각적, 예술적 센스, 뭐 무슨 미술적 재능 맞아요, 같은 알 수 없는 추상적 단어로 이해하고 그냥 엉덩이만 붙이고 시간을 들이면 답이 나오며, 답이 안 나오면 그냥 추상적 뭔가가, 즉 재능이, 그림적 재능이 없어서 안 된다고 판단하는 답답한 상황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애매모호해요, 보면은 생각들이. 근데 이 공부는요, 그림 공부는요, 학습은 그냥 단순한 학습이에요. 말 그대로 학습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걸 듣고 읽어서 두뇌에 저장하고 그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모호함이나 애매함을 여러 실험을 통해 정립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아는 학습이죠. 무언가를 새롭게 익히게 되고 숙련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냥 단순히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해요. 우리는 암기만 했으니까. 특히 이 학습 과정도 잘 안 해봐요, 보통 학교 다닐 때.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학습은 대부분 두뇌에서 학습에 대한 과정이 일어나지 않고, 하지만 대부분 두뇌에서 학습에 대한 과정이 일어나지 않고요, 그저 기억에 담겨져 있는 대로 선을 긋고 붙이를 하는 반복이 일어나게 돼요. 막 그냥 계속 똑같이 생각한 대로 하는 거예요. 계속. 공부를 하려 해도 얼마 못 가고 아무 생각하지 않고 손을 움직이기를 반복합니다. 이게 집중력이 빠진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그림을 그리잖아요, 보통 여러분들이. 근데 1시간 하고 2시간 하고 3시간 했다고 해서 그게 집중이 된 게 아니고요, 손만 움직이고 정신이 다른 데 가 있는 경우들이 진짜 많아요. 그건 집중이 안 된 겁니다, 보통. 아시겠죠? 버퍼링 얘기 그만해주세요. 네. 어쩔 수 없어.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그걸 본다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만해주세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당연히 초보분들은 대부분 학습과 관련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얼 하던 비슷한 행동 양상을 보입니다. 무얼 하던입니다. 무얼 하던. 요거 제가 테스트 정말 많이 해봤어요. 가장 큰 것으로는 그림 학습이 부족한 사람이 타 분야에 가서
빛을 배우는 경우가 잦았다면 이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네. 제 문제라고 생각했겠죠. 이 사람이 딴 데 가서 잘 됐으면 제 문제겠죠. 근데 하지만 대부분 케이스는 분야가 달라지거나 학습 환경이 달라져도 결과가 늘 같으며 학습 주체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분야를 바꾸고 학원을 바꾸고 선생님을 바꾸고 뭐 공부 방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결과물을 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집요함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다른 분야를 가도 학원을 옮겨도 같은 문제가 늘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학교생활 발생하게 되는데 학교생활이라든지 간단한 알바 등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생각보다 몸이 힘든 거랑은 별개예요. 얘네들이 힘든 거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몸이 힘들거나 스트레스가 높거나 아니면은 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차원적 사고를 하는 거하고는 다른 경우들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 세 가지를 하니까 내가 뭔가 어려운 걸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난조로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문제가 드러나지 않아서 자신이 괜찮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생각보다 꽤 있어요. 이 케이스가. 근데 공부를 시작해보면 알아요. 공부를 시작해보면 바로 알아요. 하지만 더 고차원적인 사고, 고효율의 문제 해결, 반복적이고 높은 수준의 에너지가 필요한 신체적 행동이 필요한 경우에 금세 또래들보다 부족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그림 그리는 여러분들이 그림만 그려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인이 돼서 내가 진짜 좀 더 고차원적인 전문적인 뭔가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해본 게 그림밖에 없으니까 학원을 쑥 가가지고 안 되면 나는 그림에 재능이 없나 보다, 나는 이 학원하고 안 맞나 보다 하면서 자꾸 이것저것 손을 대는 거죠. 그림이 아니라 막 다른 걸 해보면서 또 재미가 없고 안 되면 난 여기 재능이 없나 보다, 내가 재밌고 재능이 많은 것들을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을 자꾸 하시는 거죠. 근데 거기 가서도 또 안 되고 여기 가서도 또 안 되고 뭔가 여기 가서는 또 되는 것 같은데 좀 하다 보니까 또 막히고 이런 상황들이 자꾸만 반복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의 늘 역량적 부족인 겁니다. 역량이 부족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분야에 가도 학습이란 거의 기준은 되게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그건 막 예술적 재능 막 이런 추상적인 내용들하고는 좀 달라요. 단순한 학습입니다. 학습. 그렇게 되고, 하지만 취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 알바선에서 자신의 경험이 제한되게 돼요. 왜냐면 취준생이잖아 다들, 그죠? 그러니까 알바밖에 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고차원적인 무언가를 고차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할 수 있는 경험들이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나는 계속 괜찮은데를 하면서 자꾸 분야를 바꾸게 돼요. 이게 너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수천 명을 보면서 느낀 점은 그림 재능이란 것은 프로 수준이 되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 보여요, 이게 잘. 되고 나서야 보여요. 뭐 빨리 성장하는 거? 이거는 미술적 재능 막 이런 추상적인 것들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는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할 것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먹고 사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요거는. 그거는 조금 어려운 말이고 추상적이게 지금 설명할 필요도 없고 프로가 되기 전까지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지금은 의식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공부란 거 기본적인 학습 과정들을 잘 밟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똑똑하고 부지런한가. 아주 쉽게 말하자면 이 두 가지가 프로까지 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고요. 쉬운 서빙 알바나 하나를 하더라도 작은 행동 하나하나들이 센스 있고 똑부러지는 사람들 있죠, 보면. 그런 분들은 실제로 그림도 잘 그려요. 보편적으로. 근데 이런 거 못하고 되게 막 좀 맹하고 그런데 그림 되게 잘 그리는 분이 있고 그림 되게 잘 그리는 친구가 있는데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사람이 진짜 프로 레벨로 잘 버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은 취준생일 가능성도 되게 높아요. 지금 취준생이 치고 높은 레벨일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는 그냥 대충 해도 얼추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취업을 해서 프로 레벨로 안착을 한다는 거는 그렇게는 안 돼요. 보통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진짜 신기하게 딱 거기까지 이 학습 능력들을 올려줘야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냥 가끔 소일거리 받는 정도, 가끔 커미션 받는 정도는 그냥 이런 센스가 없고 막 일할 때 맨날 막 한 소리 듣고 막 맹해 보이고 어리버리 해 보여도 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근데 그 확률도 굉장히 적고 비율도 적고 프로까지라고 말한다면은 거의 멸종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체로 그림에서 그런 요소들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타학원을 가던 다른 분야를 가던 모두 같은 모습이었고, 그리고 종종 그림 학습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은 그림과 전혀 상관없는 아르바이트에서조차도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림이 아닌 사람 자체의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여 수업을 진행을 저도 해줍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게 먹혀요. 자꾸 또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닥터 버너 네가 강의를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죠. 근데 한번 쉽게 생각해 봅시다. 인터넷에 뻔히 있는 기초 내용들 있죠. 제가 가르치든 더 엄청 대단한 분들이 와서 다 가르치든 아니면 그냥 지금 뭐 채팅방에 보는 분들이 가르치던 똑같은 내용들 있잖아요. 가장 쉬운 내용들, 뭐 투시를 한다든지 뭐 인체 비율에 대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뭐 빛 관련 내용들을 한다든지 뭐 누가 가르쳐도 똑같은 내용들이 있죠. 똑같은 내용들을 진짜 똑같이 설명하고 어떻게 설명해도 그래도 공부가 안 됩니다. 실제로 제가 많이 테스트 해봤어요 이거를.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실제로 저는 이제 기초반이란 걸 운영을 따로 합니다. 저희는 정말 그림이 아예 안 그려지시는 분들 기초반을 따로 하는데, 이 기초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일단은 말을 못 알아들어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를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 두 번째는 뭐냐면 수업이 진행이 안 돼요. 일단은 자, 한 주 동안 이거를 하고 요거를 이렇게 해서 제출해 오시면 제가 이걸 체크해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판단해서 이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매번 까먹고 매번 자기 관리가 안 되고 매번 뭔가 허술하게 해오고 이러면서 이거는 그래도 해오셨어요, 제가 이걸 해드리는데 하면서 계속 수업이 반려가 돼요. 반려가 됩니다. 알바할 때 저지르는 그 문제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수업 진행 자체의 문제가 계속 브레이크가 걸려요. 근데 그 요소들이, 그 제출 요소들이 그림하고 무관한 경우도 많은데, 기초반이 아니라 숙련된 학생들을 진행하는 반을 보면은 기초반에 비해서 문제가 안 생깁니다. 재밌는 게. 문제가 안 생겨요, 실제로. 그림하고 전혀 무관한 것들을 줘도 숙련된 반에서는 똑같은 기간을 진행해도 무탈하게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기초반은 계속 수업을 진행하는 것부터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자기 관리하는 것들, 역량을 키우는 것부터 수업을 먼저 해드립니다. 이런 경우에. 그리고 보통 이런 분들 보면은 그림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이 많고요, 실제로는. 그리고 제 수업뿐만 아니라 이미 그림 강의에 돈을 많이 쓰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영상 보시면서 생각하시는 닥터 버너가 그림을 못 가르쳐서 그런 거 아닌가? 잘 그리는 사람한테 하면 되지 않나? 잘 그린 분들한테 다 배워보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도 안 돼요. 제가 이거 테스트 다 해봤어요. 통계도 다 내봤어요. 안 됩니다. 근데 그 이제 기초를 나누는 기준은 뭐 제 따로 다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전달해 드리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자, 대망의 4단계입니다. 4페이지예요. 그러한 역량 부족의 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학습 습관, 학습으로서의 오류 중에서 가장 큰 부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황 판단이 대책이 없어요. 원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 때 그냥 게을러서, 그냥 재능이 없어서, 그냥 내가 느려서, 그냥 내가 실력이 없어서, 그냥 내가 노력을 안 해서, 그냥 내가 입체감이 없어서, 그냥 내가 색감이 없어서, 그냥 내가 투시를 잘 못해서, 그냥 내가 동세를 못해서 같은 아주 단조롭고 단조로운 사고 패턴으로 문제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일론 머스크가 로켓을 만든다고 칩시다. 인류에서 가장 훌륭한 로켓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해서 연구를 시작했어요. 로켓이 날아가다가 목표점까지 못 가고 추락했습니다. 바다에. 실패한 거죠. 그랬을 때 일론 머스크가 결론이, 그냥 내가 로켓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냥 내가 로켓을 만드는 게 어려워서 그래요. 그냥 내가 로켓 연구하는 데 있어서 게을러서 그랬어요 라고 단순한 사고 판단으로 끝냈다면 대체 그 이후에 어떤 행동을 더 할 수 있을까요? 답 또한 단순하겠죠? 그냥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그냥 열심히 해야겠어요. 그냥 꾸준히 더 공부해야겠어요. 그냥 힘들어도 참고 버텨야겠어요. 같은 답밖에 안 나오겠죠, 그 수준에서는. 여러분들이 내는 거잖아요, 맨날. 그죠, 이 대답들. 그냥 뭔가 납작해 보여요. 투시를 열심히 해야겠어요. 그냥 입체감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어요. 인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어요. 뭐 이 정도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항상. 그러면서 인터넷에 구글 들어가가지고 유튜브 들어가고 인체 공부하는 법 이런 거 검색해보고 말잖아. 너무 단조롭죠, 사고 판단이.
그러니까 그 사고 판단의 수준에 맞는 실력을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정확하게 치환돼서 다가옵니다. 진짜로. 이 판단 수준에 정확하게 맞춰요. 여러분들의 수준은 여러분들이 돈 주고 쓰는 선생님의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고 판단 수준에 맞춰서 나와요. 절대적으로. 근데 여기까지 설명하면 또 나는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가져왔죠. 제가 강의 하루 이틀 합니까? 여러분들의 케이스를 다 알고 있어. 사람의 사고는 생각보다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무질서하기 때문에 스스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에 대해서 객관적이지 않아요. 되게 애매모호한 거를 애매모호하게 결정짓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면 본인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나 해결 방법들, 현재 판단들에 대해서 글로 써보세요. 다만 스스로 평가를 내려보시고 그것들에 대해서 그게 그 글이 내가 쓴 글이 고등학생 수준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고등학생 수준만 되어도 그림 실력으로는 꽤 상위 레벨까지 갑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고등학생 수준이란 거는 문제에 대한 해석과 해설 그리고 그 대안을 충분히 글로 적되 중학생이 할 만한 수준이면 안 된다는 조건에 붙여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단 한 문장도 중학생이 쓸 만한 내용은 제외합니다. 중요한 건 그냥 단어가 생소하고 어렵다고 고등학생 수준인 건 아니에요. 그 의미예요, 의미. 예를 들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인고하여 청출어람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뭐 이 정도면 뭐 중고등학생 수준 되지 않나요? 라고 얘기할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의미로 풀면은 그냥 인내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뜻이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냥 내가 인내하지 않아서 그냥 내가 열심히 안 해서 뭐 그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뜻이 뭐냐는 거예요. 그 뜻이. 이 정도는 초등학생도 하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고 해설하고 있고 얼마큼 깊게 풀어 헤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답을 내놨는지, 이 과정들이 이거는 중학생도 확실히 못할 것 같아. 이 정도 사고 수준이면 고등학생은 돼야 될 것 같아 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그냥 혼자 하셔도 됩니다. 네, 혼자 하셔도 돼요. 근데 거의 다 안 됩니다. 이거 거의 다 안 돼요. 막상 해보면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너무 생소할 거예요 아마. 왜냐면 글을 읽지도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글을 쓴다는 거는 정말 생소하실 거고, 그래서 정말로 중학생 수준에서 나올 수 없는 의미와 생각들인지 보면서 글을 적어보시고 여기서 나온 나의 문제에 대한 해석에 대한 수준이 곧 당신이 만들고 있는 현재의 결과물의 수준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유형별로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좀 따라오세요. 화면. 자, 그래서 강의 현장에서 자주 보이는 답답할 정도로 학습이 안 되는 수강생들을 유형별로 나눠봤습니다. 세상 모든 학습 문제가 이걸로 다 나눠지는 건 아니고요. 그림 그리는 학생들을 모아봤을 때 수강실에서, 이 강의실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유형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지 몰라요. 제가 한 명 한 명 본지 모르니까. 그래서 유튜브 보면은 이게 1대1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것도 인지력 문제인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1대1이 아닌데 1대1처럼 이 영상을 받아들이시고 그거 아닌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 영상이 최소 수천이 나와요. 조회수가 최소 수천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보편적으로 대충 얼추 맞아 떨어지는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보편적으로. 본인 얘기에 딱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게 거기까지 생각이 안 닿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유튜브가 워낙 크니까 그럴 수 있는데 거기까지 한번 생각해보고 이 내용을 받아들이셔라. 그게 불만이시면은 1대1로 강의를 들으셔라 라는 얘기밖에 못하고요. 아주 러프하게 기준을 둔 것 뿐이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이면 전문가 찾아서 검사하고 체크해야 됩니다. 이 영상 본다고 저건 나야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이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저렇게 테스트를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저 내용들이 진짜 어떤 내용들인지 찾아보고 연구하고 내가 또 실험해보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예요. 낼름 받아먹어서 해결되는 지식은 없습니다, 세상에. 아시겠죠? 우선적으로는 단기 기억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모작 연습 제대로 하는지 테스트를 물어보고 싶고요. 뭐 안 하시면 가서 주무시고, 많이 했다, 난 진짜 제대로 많이 했다, 똑같게 많이 했다, 일단 진짜 똑같아야 돼요. 확대해서 봐도 다 똑같아야 돼. 네.
근데 보통 여기서 한 90% 이상 나갑니다. 일로 가세요. 그냥 90% 이상 나가 떨어지니까 일로 가세요. 자, 본인이 장지실 수 있을 정도 난 무조건 이거다. 난 기분이 나쁘다 이 질문 자체가 하시는 분들 아니면 거의 다 이겁니다. 거의 다 이거예요. 제가 모장 물어보면 거의 다 이거예요. 만약에 이쪽이다. 정말 만약에 이쪽이다. 근데 창작할 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진짜 정말 너무 극소수 말고는 진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지능검사 가셔야 돼. 바로. 정신과 가서 지능검사 가시면은 이거 막 지능검사 여러 가지 몇 가지 있어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 있긴 한데 가서 자세하게 상담을 나누면 어떤 검사를 해야 되는지 나와요. 검사해보시면은 단기 기억 떨어진단 말이 나올 거예요. 나옵니다 이거. 그러면 이제 전문가하고 그때부터 씨름하셔야 돼. 이거는 그림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 문제로 가요 이제. 이게 그 정도로 떨어지시면. 문제가 잡혀서 내가 이게 지능검사에서 확 도드라질 정도면은 여러분들 이제 워킹 메모리라 그래가지고 일할 때 쓰는 그 일하는 기억력 대충 말하면 그런 건데 업무 보거나 할 때 내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쓰는 기억력인데 요게 굉장히 직결되는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일하거나 할 때 업무 능력이 엄청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요거는 진짜 대우가 안 좋은 일밖에 못합니다. 이게 안 되면 요거 떨어지시는 분들은 빨리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셔야 돼요. 이건 그림학원 갈 때가 아니고요. 자,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힘들어. 잠이나 자야지. 움직이기 싫다. 그냥 인간 시체인 분들 있잖아요. 보면은 인간 시체인 분들 얘기입니다. 좀 심한 경우 내가 살아오면서 환경 변화의 경험이 거의 없었다. 환경 변화의 경험이 좀 여러 번 있었다. 크게 변한 경험. 남성분들은 군대만 가봐도 압니다. 근데 환경 변화가 없었으면은 진짜 바꿔보셔야 돼요. 네. 어느 정도 차이냐면은 그 절에서 템플스테이와 군대의 차이 정도, 그리고 가출 청소년의 차이 정도로 바꿔보셔야 돼. 그러다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바뀌면서 에너지 레벨이 올라오는 환경들이 있거든요. 여러 개 해봐야 돼요. 그럼 그 조건들을 맞춰봐야 돼. 추론해야 돼. 거기서 또. 근데 이 추론 과정들, 오늘 이 내용들도, 이 유형의 내용들도 학습이에요. 그리고 학습 잘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환경에서 에너지 레벨이 올라오고 학습 레벨이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다 추론 과정을 통해서 내가 공부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어쨌거나 바꿔봤을 때 한 70%는 어차피 안 되긴 합니다. 30%는 구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안 되시면은 프로 그림쟁이가 된다는 걸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 이거는 잘 안 바뀌어요. 그냥 진짜 천성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요거는 이미 제 영상 보실 정도면 대부분 성인이기 때문에 성인 되고 나서 이거 잘 안 바뀝니다. 전문가 찾아간다고 바뀌고 그러는 게 잘 안 돼서. 그리고 전문가한테 실제로 저도 보내봤죠. 보내봤어요. 근데 이거 좀 많이 심한 분들이에요. 많이 심한 분들. 전문가한테 보내봤어요. 왜냐면 안 심하면은 재선에서 다 해결돼요. 근데 진짜 하루 종일 누워있고 구제가 안 돼. 본인이 알아요. 살아오면서 나는 맨날 누워있기만 하고 도무지 일어나는 게 힘들어서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고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진짜 100명 중 한두 명꼴로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제 진짜 재선에서도 해결이 웬만하면 되는데 안 되니까 전문가한테 보내거든요. 근데 전문가한테 보내도 안 돼요. 재선에서 해결이 되는 분들은 재선에서 해결하는데 재선에서 안 되는 분들은 전문가 보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포기하세요. 포기하세요. 당연히 대우 안 좋고 비전도 없을 겁니다. 다른 일 가시면. 근데 그치만 우리 채널 구독자 대부분 20대예요. 당신이 고치겠다고 애쓰는 게 과거에 하루 이틀도 아니었을 거고 되게 오래됐을 겁니다. 분명. 그 100명 중 한두 명 그분께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기약 없어요. 그 정도면. 앞으로는 당신의 본인의 레벨의 나이에 따라서 다른데 점점 더 힘들어질 거예요. 나이에 따라서는. 노화가 시작될 나이가 되면 매해 더 기운이 없어져요. 에너지 레벨이 계속 떨어집니다. 더 힘들어요. 그래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그냥 취업을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진심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는 동안 당신이 이제 생물학적으로도 성장이 아니라 노화에 접어들기 때문에 몸은 더 무거워지고 더 의욕이 떨어집니다.
더 높은 가능성의 인생을 걸어야 하고요. 당신은 노력해서 극복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새로운 걸 하는 게 또 귀찮고 불편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마인드로는 어차피 부모님 등골밖에 못 빼먹어요. 앞으로도 도와드려야죠. 아까 빨리 어디라도 그냥 취업해서 일을 시작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그게 심하시면. 그 본인이 알아요. 진짜 계속 누워있는 사람들, 계속 에너지 떨어져서 막 열심히 하다가도 그런 증상 되게 많이 나와요. 이런 분들 그림 시켜보잖아요. 머리 많이 써야 되는 훈련들을 막 시켜주잖아요. 그러면 막 한 3분 하다가 막 그려. 이렇게 막 보고 그리고 막 보고 그리다가 이렇게 한 30초 하다가 또 막 그리다가 이번에 3분도 못 버텨. 1분 30초 버티다가 이래요. 계속.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게 이런다고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제발 맥락 들으세요. 맥락. 여러분들 하나 말하면 그게 정답인 줄 아시더라고. 막 30분 1시간 떠는데 한 가지 얘기하면 하나가 정답인 줄 아시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증상도 있다예요. 집에 가면은 맨날 하는 루틴들도 열심히 하다가 계속 또 막 깨지고 꾸역꾸역 하다 깨지고, 근데 그게 일시적이지가 않아. 내 인생에 그랬었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 내 업무도 많이 힘들겠지만 차라리 혼자서 준비하는 거 말고요, 그냥 빨리 일을 하시는 게 본인 인생에 좋습니다.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제 얘기가 아니라 전문가한테 보내도 안 되는데 어떡해요. 이 정도 되면. 근데 진짜 실력 있는 분을 만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 아까 뭐 아마 이게 클립이 될 건데 앞에 일부에서 얘기했지만 사람이 나이 들면서 진짜 확 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유전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나이에 따라서 저장이 돼 있어요, DNA에. 근데 그거까지는 제가 이야기 드릴 수가 없고, 그런 것들 제외하고 그냥 여러분 모습 그대로일 때 이대로 쭉 가면 그냥 기약이 거의 없다 생각하시고 빨리 취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그림 관련 일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엄청 바꿔줄 것도 아니고, 뭐 이게 의사도 아니고, 그림 관련 직업을 가지면 뭐 인생이 성공하고 막 다 피고 이런 것도 아닌데 굳이 여기 목숨 걸지 마시고 그냥 빨리 다른 데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그 다음에 행동에 대한 능동성과 생각의 능동성이 있어요.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그냥 계속 반복하기만 하고 잘 안 움직이고 싶어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자신감, 체력, 재미, 요 세 가지 3박자가 필요합니다. 도파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도파민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뭐 막 자극이 오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도파민에 대한 뇌과학 관련된 것도 조금 접해보시면 도움이 돼요. 요거는 제가 이제 방송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제가 정리 좀 해드렸죠. 간단하게 쉽게. 그 내용도 한번 읊어보시고, 네, 한 90%는 또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또 내용들 또 다 빼먹고 몇 마디만 기억하시고 그 몇 마디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또 막 이상한 거 하고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공부 잘 하셔야 돼요. 이런 내용을 알아도 공부를 해야 돼요, 어차피. 그리고 운동하세요. 그냥 이런 분들은 나는 에너지 레벨은 있어, 뭔가 활력은 있어, 근데 하기 싫어, 딴 거를 막 해. 자꾸만 안 하고 싶고 하려고 하면 벌써 한숨 나오고. 그러면은 운동하시는 겁니다. 1년 내에 바디 프로필 찍기 하는 겁니다. 도움될 거예요. 분명히 도움됩니다. 몸이 추성훈 같지 않아도 바디 프로필은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실제로 테스트를 많이 해봤어요. 제가 바디 프로필에 대한 게 아니라 바디 프로필을 시켰을 때 어떤 유형의 학생들이 어떻게 되는지 테스트를 많이 해봤어요. 운동은 정말 꾸준함과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되게 즉각적인 도파민이 나오는, 즉각적인 성과와 아드레날린도 나오는 요소기도 하고. 그리고 이걸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중도하차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수업에 가도 그림도 포기합니다. 내가 정말 안 움직여서 갔을 경우에요. 이거는 다른 케이스는 아닙니다. 내가 정말 게으르고 자꾸만 딴 거래, 에너지 레벨 활력은 있는데 자꾸 딴 거래, 안 하고 싶어해. 움직이긴 하는데. 근데 보통 운동 시켰는데 보통 2달 안에 끝장납니다. 2개월 안에. 학원을 관두던지 운동을 계속해서 이 습관들이 개선되던지 둘 중 하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결론을 내기까지 그냥 뭐 운동 시켜봤더니 되던데요? 가 아니고요. 되게 많이 공부해봤어요. 요거에 대해서. 공부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강의실에서 테스트를 많이 해봤어요.
간단하게 보자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 이건 구글에서 나오는 내용들인데, 운동이 그냥 몸만 좋아지고 뭐 체력 좋아지고 뭐 기분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나온 내용이고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지노선으로 써서 테스트를 거치게 돼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성공하고 나면은요, 어느 정도 유지만 해주시면은 도파민과 같이 했을 때 여러분들이 나는 활력이 있는데 뭔가를 하기는 하는데 공부하기 싫어서 자꾸 피한다. 공부를 자꾸 안 하게 된다. 행동에 능동성이 없다. 선생님이 시키면 시킨 것만 그냥 꾸역꾸역 하고 만다. 그리고 도망간다. 이런 분들은 보통은 해결이 잘 됩니다. 그래서 운동 꾸준히 해서 몸으로 극복하는 사람 대부분은 행동 능동성은 꾸준히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운동은 그 외 효과도 다수 있고, 그러니 나는 죽어도 운동 못하겠고 그림 공부는 하는데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운동해야 되는지 잘못 썼어요. 왜 운동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또 핑계를 대고 안 하시겠다면은 정말 진심으로 조언드리는 건데, 다른 직업을 선택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힘들다면. 바디 프로필 진짜 이렇게 몸 좋지 않아도 돼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 막 무슨 뭐 PT 트레이너들, 헬스 트레이너들이 바디 프로필 찍는 거라든지 연예인분들이 프로필 찍는 것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흔한 일반인들이 찍는 거 한번 보세요.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웬만하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찍어 보시고, 그게 그림 공부에 절대로, 이 1년이 그림 공부에 절대로 손해는 아니에요. 제발 바보 같은 소리 안 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운동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그냥 그림 공부 할래요. 제가 알바에서 교육 들어라, 알바하고 뭐 잔고 꼭 채우면서 공부해라 라고 하는데, 알바하는 시간 아까워서 그 시간에 그림 공부할게요 라는 소리가 진짜 바보 같은 소리고, 전 그 말 안 믿어요. 왜냐면 그 말 했던 사람들 중에서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시간까지 열심히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대부분은 시간이 없어도 이거 같이 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더 잘해요. 핑계대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지금 채팅창도 그런데 이거 간증이 진짜 많이 나와요. 이거는 꼭 같이 하시고, 그리고 또 운동했는데 엄청난 효과가 없어요. 다른 이유들도 다 있잖아요. 지금 또 한 가지만 하지 마시고, 이게 학습의 효과입니다. 이게 학습 잘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말한 것만 그대로 실행하고 왜 안 되지 또 한두 달 만에 그런 얘기 하시는데 학습을 못 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그래서 인내하고 다른 것들을 조합하고 추론하고 나한테 맞는 것들을 복합적으로 같이 적용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생각의 능동성입니다.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 앉아는 있는데 지능이 낮다라고 표현을 많이들 해요. 요즘에 막 능지 그래가지고 또 인터넷 용어 가져오지 마세요. 조금 이제 있다. 이 커뮤니케이션적으로 조금 저는 그런 되게 수준 낮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하는데, 인터넷에서 이상한 거 듣고 와가지고 그 뉘앙스대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능은 그냥 지적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힘 없고 뭐 근육 안 좋고 근력이 안 좋잖아요 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렇게 조롱 섞인 표현이 아니에요. 지능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지능이 좀 안 좋을 수 있다, 지적 능력이 좀 아쉽다라는 것들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생각의 깊이가 짧고 생각의 빈도가 짧고, 그리고 하더라도 금세 내려놓고, 이런 분들 두뇌 약골이라고 저는, 요거는 조금 놀리는 거 맞아요. 두뇌 약골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또래들과 비교할 때 안 좋은 케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저는 지금도 아마 그런 분들 나올 건데 그냥 밑도 끝도 없어요. 그냥 여기서 방송에서 말하니까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그냥 제가 지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또 이런 단순한 사고방식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 자, 안 좋은 케이스를 말하는 거, 또래들보다. 왼쪽 세 가지 유형은 결국 이걸 해결하기 위한 앞단계입니다. 요거 세 개는 이걸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 보통 앞에 거 먼저 해결하시고 나서 와야 돼요. 아시겠죠? 최종적으로 이걸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그림 쪽에서 이 유형에 해당한다면 몸도 안 좋을 확률이 80%입니다. 대부분 그래요. 80%. 남은 20% 있어. 너무 건강하고 몸도 좋은데 이 케이스인 분들도 있긴 있어요. 20% 정도. 있습니다. 건강하지만 조금 두뇌 쓰는 게 서툰 분들.
네, 아무튼 앞에부터 해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머리를 안 쓰는 상태이기 때문에 학습이 잘 안 돼요. 계속 앉아는 있는데. 그림 그릴 게 아니라 본인 상태부터 만들지 않으면 그냥 노는 거예요, 그거는. 머리 안 쓰면 그냥 다 노는 시간입니다. 저는 6시간 공부했어요, 8시간 공부했어요, 12시간 공부했어요. 다 필요 없고 머리 얼마나 썼냐고. 8시간 공부해도 머리 쓴 시간 생각해보면 한 30분 나오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거짓말 같죠, 이거. 해봐요, 한번. 머리 안 씁니다, 보통. 그래서 실제로 막 스포츠, 심지어 스포츠도 그렇고요. 뭐 슈팅 연습을 많이 하고 드리블 연습을 많이 하고 막 그런 얘기도 하지만 횟수는 별로 안 중요해요. 실제로는 얼마나 머리를 잘 썼느냐에 한 가지 동작을 성공시키고 한 가지 연습을 성공시키는 데 있어도 머리를 얼마나 잘 썼느냐에 따라서 1000번 해야 될 게 100회, 10회로 줄어들게 돼요. 진짜 리얼이에요. 저는 스포츠 관련 레슨을 많이 들어봤으니까. 다른 친구들 막 100번, 1000번 할 거 제가 10번에 해쳐버린 적들도 되게 많거든요. 실제로. 진짜예요. 이 수치가. 오바가 아니에요. 절대 오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머리를 쓰는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단순하게 계속 뭔가 몸을 반복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림을 그린 것도 몸을 반복하는 행위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머리를 쓰는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노는 거다. 그리고 진단 방법은 간단합니다. 시간을 쓰는데 성장이 없으면 그냥 다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뭐 6개월이 지났고 3개월이 지났고 1년이 지났는데 별 차이가 없다. 그 별 차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찔끔찔끔 하는 건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찔끔찔끔의 기준도 있어요. 또 이거 뭐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그 기준도 들고 왔어. 제가 여러분 유형 너무 많이 봐서 다 준비해왔어요. 자, 인터넷에서 프로긴 프로인데 좀 만만한 사람도 있잖아. 이 사람은 내가 좀 공부해도 지금은 내가 못 그리지만 내가 좀 그리면 그래도 이 사람까지는 아니어도 이 사람까지는 내가 해볼 것 같은데 싶은 그 프로 그림들 있죠. 내가 6개월 안에 그거하고 비슷하게 도달 못하면 거의 다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에 대해서 해석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 해석을 못 하시는 것까지 계산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하지 마시고 그냥 척 봐서 만만해 보인다. 근데 내가 6개월 했다. 근데 도달 못했다. 그러면 그냥 맞는 거예요. 너무 해석 깊게 하지 마세요. 이 얘기는. 해결 방법은 명확합니다. 이것도 많이 해봤어요. 해결. 자, 월 2권 독서하세요. 그냥 하세요. 그냥 하세요. 그냥 해. 제발 그냥 해. 자, 너무 많이 공부해보고 진짜 몇 달을 공부해보고 진짜 많이 테스트해보고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그냥 하세요. 월 2권 독서하시고 매주 3000자 이상 독후감 쓰세요. 매주. 그리고 이거 쓰면 안 돼요. 이거 갈아놓고. 혹시나 보셨으면 잊어버리시고 요 아래 칸은 독후감을 3주 이상 쓰고 나서 보시면 좋아요. 도움이 될 겁니다. 분명히. 그것까지 예상하고 가져왔어요. 분명 이렇게 되실 거예요. 대부분 분들은. 그런데 결국 또 아무 생각 없이 책에 있는 내용을 그냥 줄이기만 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간축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독서 관련 정보를 좀 입수를 하세요. 그냥 또 뇌피셜 돌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오늘 진우님도 그랬잖아요. 혼자 막 생각해서 방법을 혼자 이러고 생각해. 안 나와요. 정보를 입수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입수해 보시고 독후감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번이 안 되면 2번 내용은 의미 없으니까 하지 마세요. 2번이 더 재밌어 보니까 또 2번 할 거예요. 인생 낭비합니다. 또 본인이 그림 못 그리는 이유를 반복하게 될 거예요. 내가 그림 그리는 과정을 전부 튜토리얼로 만듭니다. 과정. 내가 뭐 처음 디자인을 시작하고 막 구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선을 긋고 막 수정하고 색을 깔고 뭐 묘사를 하고 막 모든 과정들 있잖아요. 전부 튜토리얼을 만듭니다. 각자. 이러면 또 뭐 하는지 알아요? 열의 9은 똑같은 거 하고 있어. 그냥 처음에는 스케치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미색을 이렇게 깝니다. 그 다음은 명암 이렇게 잡습니다. 또 자기 그리는 거 그냥 읽고 있어요. 거의 그렇게 할 겁니다. 거의 그렇게 해요. 분명 그렇게 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네. 그리고 나보다 훨씬 그림을 못 그리는 누군가에게 보여줬을 때 훨씬 못 그려야 돼. 나보다. 나도 못 그리지만 나보다 훨씬 못 그리는 누군가에게 보여줬을 때 따라 그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형태의 그림을 그리는데도 알려준 걸 응용해서 퀄리티업이 되면 성공입니다. 당신이 그린 그림이나
튜토리얼에 포함된 그림하고 전혀 달라야 돼요. 이 사람 그림이어야 돼. 그냥 새로 만든. 근데 이 내용이 막 뭔가 응용돼서 잠깐 바뀌어야 돼요. 이걸 그냥 따라서 그대로 옮겨 넣는, 막 색깔만 바꿔서 넣는 게 아니라 이걸 막 응용해야 돼, 원리를. 그걸 바꿔 넣었는데 이 사람이 좀 늘었어. 그러면 그게 옳은 겁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본인이 한 방식을 그냥 막 이 스케치를 합니다, 뭐 명암을 깝니다 이렇게 해주면 절대 안 늡니다. 절대 안 늘어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해보세요. 1년 넘게, 6개월 이상 1년 넘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늘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앞에 거 선행됐을 때 상대도 계속 늘어야 돼요. 거기까지 해보세요. 제가 이걸 왜 퍼주는지 아나요 혹시? 이거 되게 귀한 자료예요. 되게 귀한 자료예요. 우리나라 일러스트 강사 중에 이런 거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될 것 같아요. 귀한 자료예요. 근데 이거 왜 푸냐면 어차피 못해요. 어차피 대부분 안 합니다. 네, 대부분 안 해요. 그래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보시고, 아 나는 극복해보겠다 하시면은 진짜 한번 불태워서 해보시고, 그거 아니면은 뭐 이제 수업을 찾아와 주시면 또 1대1로 또 섬세하게 해드리니까 또 그것도 좋고요. 그거 아니면은 난 다 하기 싫다 그러면은 빨리 취업하시고 취미로 그리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받아볼게요. 한 분 한 분 세밀하게 제가 상담을 해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실한 수치들과 확실한 요소들을 가져온 거예요. 독후감 챌린지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한 석 달도 쓰기 힘들걸요?